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쉬운 회계원리 법인기업의 자본 전체 흐름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법인기업의 자본 그 중에서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더 법인기업의 자본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전체적인 흐름 한 번만 잡고 가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비읍, 기역, 이응, 기역, 이응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뭐라고 채우시면 될까요? 법인 기업입니다. 법인 기업의 자본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업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개인 기업의 자본에서는요 계정 과목이 두 가지만 등장을 했었습니다.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요 얘네들이 계정 과목이 아니라 이 안에 더 다양한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개인 기업에 비해서는 방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5가지 분류를 정확히 무엇인지 좀 오늘 전체적인 흐름으로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 좀 해볼까요? 확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법인 기업의 주식 발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발행의 종류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액면 발행입니다. 액면 발행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채에서 잠깐 다뤘었는데요. 액면 발행, 액면이라는 것은요 그 주식에 원래 정해진 금액, 기업이 임의로 정한 금액, 그게 바로 액면 발행, 액면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액면 발행들은요 분개를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액면가가 5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500원의 주식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자본금 증가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 자본금의 금액은 무조건 뭘로 적어줘야 된다? 액면 금액으로 적어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차변에 들어가는 것은 뭐 당좌예금으로 받았다고 해볼까요? 당좌예금으로 500원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바로 액면금액이에요. 500원짜리 주식을 500원에 발행한 것, 그러니까 정해진 금액 그대로 발행해준 게 액면 발행이었죠. 할인 발행은 말 그대로 조금 더 싸게 발행을 한 거예요. 액면가가 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액면가가 500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그거보다 조금 더 싸게 발행한 거죠. 예를 들어서 400원이라고 해봅시다. 내가 400원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자본금은 무조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자본금은 500원이죠. 무조건 액면금액 적어줘야 한다 했어요. 자본금에서는. 다른 것들은 시장가가 중요하지만 이 자본과 사채의 경우에는 자본금, 사채의 경우는 무조건 액면금액 적어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좌예금은 예를 들어서 400원에 내가 발행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지금 차변과 대변의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죠. 얼만큼, 어디에 얼만큼 발생하나요? 차변에 100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이 100원을 써주면서 여기에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게 되는 겁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자본금을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써주고 그 나머지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준다 라고 했어요. 마지막 3번째, 조금 더 비싸게 발행했을 때, 주식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했을 때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이 할증 발행은 내가 더 비싸게 발행을 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600원에 발행했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자본금은요 무조건 얼마?
500원으로 써주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받게 된 돈은 당좌예금은 주식을 발행해서 받은 돈은 600원인 거죠. 그러면 지금 대차 차액이 발생하죠. 어디에 얼마를 더 써줘야 될까요? 그렇죠. 대변에 100원을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변에 100원. 그리고 아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를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뭐를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주발초라는 계정 과목 써준다 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행에 대해서 보았는데 선생님이 복습을 해본 이유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배웠었는데 여기에서요, 여러분. 이 자본금에 해당하는 건 이 자본금, 이 계정 과목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새로 배운 계정 과목이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자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 새로 배운 계정 과목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분류 중에 들어갑니다. 한번 볼게요. 자본금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액면금액, 액면가를 말한다 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 이 자본잉여금은 잉여라는 단어 있죠. 잉여라는 단어가 남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의 요인을 가지고 있고, 자본 조정할 때 그 자본 조정, 뭔가를 조정하는 거죠. 얘는요,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계정 과목들은 거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플러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웬만하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각각의 분류대로 얘네들의 성질을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훨씬 자본을 배울 때 용이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류를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계정 과목 분류를 끼워 맞추기 위해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여기 손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손익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운 수익과 비용을 손익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이 수익과 비용인데 얘는 지금 수익과 비용 계정이 아니죠. 자본 계정을 우린 배우고 있죠. 수익과 비용이긴 한데 수익 비용 계정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에 포함되는 애들을 말합니다. 이건 뒤에서 더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얘도 잉여라는 것은 남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제가 잉여인간이라는 말 알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저 때 되게 잉여라는 단어가 유행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잉여 막 이렇게 하면서 잉여 하면은 되게 패러디도 많고 했는데 라떼는 이었습니다. 라떼는. 그래서 여기에 이 이익잉여금 보시면요, 얘도 잉여죠. 남아있는 거. 그래서 얘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플러스 요인. 근데 얘는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잉여금. 얘는 자본에서 발생한 플러스 요인의 애들이 나오고요. 얘는 이익잉여금인데 얘는 단기순이익 쪽에서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다 거래된 다음에 단기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 단기순이익이 이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기순이익의 원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배우는데 이게 성질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금은 그냥 액면금액이다. 자본잉여금은 플러스다. 잉여니까 자본 조정은 마이너스 성질이다. 손익누계액은 얘네 손익인데 자본에 들어가는 애들이다. 이익잉여금도 잉여니까 플러스 요인의 계정 과목들이 들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의 자본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이 자본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나 빠먹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됐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거 선생님이 복습한 이유가 있다 했죠.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성질을 굳이 따져보자면 얘는 무슨 성질일까요? 할인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성질이라는 건 선생님이 여기 들어간 데 쓰니까 자본 조정에 해당하겠죠?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중 하나예요.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요. 플러스에 해당하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자본잉여금 아니면은 기타 이익잉여금 여기에 포함이 될 텐데 얘는 여러분 지금 자본을 우리 자본금에서 나온 거래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본잉여금에 속하게 됩니다. 플러스 성질을 가진 친구.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계정 과목이 어느 성질로, 어느 분류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겠죠. 법인 기업을 이 5가지 분류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진짜 자본의 좀 틀을 잡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자본을 맥락 없이 그냥 계정 과목만 쭈루루 외우다 보면 이게 뭐고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 5가지 분류가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 자본을 이렇게 5가지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 5가지를 나눠 놓으면 확실히 자본의 개념을 세우기가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성질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습하시는데. 자본금은 우리가 배웠듯이 1주당 이 골뱅이 옆에다가 뭐를 써야 될까요? 액면금액입니다. 액면금액 곱하기 발행주식 수이고요. 자본잉여금. 자, 잉여 제가 이거 대학일기 짤을 가졌는데 잉여는 약간 잉여라고 구글에 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잉여는 이렇게 약간 좀 되게 막 빈둥빈둥 대고 막 이런 사람들을 잉여인간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제가 계속 도전하네요. 여러분은 계속 못 알아들을 텐데. 자, 제가 그냥 그랬고요. 여러분, 잉여라는 단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잉여는 나머지 남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1번에 보시면 주식의 이 잉여금에 포함되는 계정 과목들 보도록 할 겁니다. 이 플러스 성질에 들어가는 애들. 자본금은 여러분 얘 딱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요. 잉여금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주식의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뭐 하는 금액의 경우에 그 초과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시로 보시면 분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선생님이 아까 한 거네요. 여러분들 그 1,200원이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한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 우리 앞에서 했었죠.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오는 이 분계 이거 뭐였죠? 액면 금액을 발행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경우에 쓰는 계정 과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분계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보세요.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에 얼마가 들어가야겠습니까? 여기 내가 원래 자본금은 1,000원, 액면간 1,000원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현금 1,200원을 받았죠. 그래서 초과했다. 여기 대변에다가 써주면서 초과야. 이거 플러스 성질이니까 대변에 쓰였어요. 그래서 200원 써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의 첫 번째 계정 과목입니다. 더 배워볼게요. 자본잉여금 플러스 성질 이거 계속 배워볼게요. 두 번째, 회사의 사업 규모를 축소한대요. 축소. 사업 규모를 축소하려고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렵죠. 이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금액이 규모 축소 범위 어쩌고저쩌고 초과라는 단어 있죠. 이 초과금액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성질인 자본잉여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 여러분 결손금이 뭔지를 알아봅시다. 결손금은요 내가 손해를 본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한데 쉽게 말하자면 단기 순손실이에요. 단기 순손실. 그러니까 내가 손실 본 거 자본의 감소분 그걸 바로 결손금이라고 해요. 기초자본에서 기말자본으로 바뀌었는데 이 기말자본의 감소분 자본이 줄어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규모를 축소하거나 결손금 그러니까 단기순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보전 그러니까 원상태로 놔두려고 좀 이렇게 얘를 없애기 위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본금을 감소시킨다는 것을요 줄여서
감자라고 부르거든요. 감자.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보고 엄청 웃었는데 감자? 막 이러고 장난을 쳤는데 감자 시키는 경우라고 해요. 이거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거든요. 감소시키는 경우 그 감소를 시켰는데 그 금액보다 조금 넘친 거야.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예시 한번 보실게요. 결손금, 내가 이번에 자본이 감소한 단기순 손실이 있는 거야. 손실이 있어서 그거를 보전하기 위해 주식을 1,000원짜리인데 300원짜리 주식으로 나눠주었대요. 교부라는 거는 나눠주다예요. 나눠주다. 말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 그런데 그냥 솔직히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좀 어렵게 되어 있을 뿐이지 풀어서 보시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1,000원짜리를 300원으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거야. 나 이제 줄일 거야. 1,000원짜리를 300원짜리로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이 140만 원 줄였죠. 지금 이게 왜 140만 원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거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배우고 뒤에서 또 배우면 2번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겠죠? 잘 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를 300원으로 지금 감소시키려는 겁니다. 자본을. 그러면 얼마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700원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2,000주를 했다고 하니까 700원을 마이너스 시키는 데다가 2,000주, 한 주당 700원, 그리고 그걸 2,000주로 곱하시면 140만 원이 감소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할 때 140만 원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1,000원짜리를 300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700원에다가 2,000주를 곱해줘서 140만 원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금.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거예요. 줄여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차변에 자본의 감소.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근데 내가 결손금은 단기순 손실이죠. 그래서 이 단기순 손실을 줄이기 위해 했는데 내가 지금 140만 원이나 줄였잖아요. 내가 사실 없애려는 결손금은 얼마야?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2월 결손금이 왜 대변에 적히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이 결손금이라는 건 여러분 손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따라서 이 마이너스 성질이니까 얘가 생기면 자본이 감소하기 때문에 차변에 쓰여요. 결손금이라는 게 생기면. 근데 얘를 이제 없애려면 반대편에 써줘야 되잖아요. 반대편에 똑같은 금액. 그래서 대변에 써주는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면 자본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줘서 생기면 차변에 써줘요. 자본의 감소 쪽에. 그래서 없애려면 대변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월 결손금 100만 원을 줄여줬는데 자본금 140만 원에 2월 결손금 100만 원이잖아요. 두 가지에서 40만 원에 차액이 발생하네요. 지금 이익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본을 감소시키려 했는데 그 40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어 라는 의미로 감자차익이라는 애를 목이 자꾸 매네요. 그 감자차익이라는 애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이 40만 원. 그래서 차익이잖아요, 여러분. 이익.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 지금 자본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거고요. 여기 이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감자차익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기업이 취득한 주식을 자기 주식을 취득 원가보다 비싸게 처분하였을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기 주식 보도록 할게요. 자기 주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주식 내가 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자기 주식이라는 애가 좀 구입하려면은 까다롭고 의결권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거 정말 직관적이죠.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자본의 계정 과목은 직관적이에요. 이렇게 딱딱 보입니다. 말에서 자기 주식, 자기가 자기 주식 취득해서 자기 주식인 거예요. 자기 주식.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그래서 의결권은 없다. 의결권은 없어요. 내가 내 주식 취득해서 내가 내 회사에 의견 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의결권 없어요. 내가 주식을 샀지만 의결권 없습니다. 근데 이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샀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어. 그러면은 그거를 더 비싸게 판 거지. 팔 때. 이거 다시 필요 없어져서 내가 어떤 이유로 자기 주식을 구입했는데 이제 필요 없어져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1,000원에 샀는데 1,400원에 팔면 400원만큼 이익이 나죠. 그거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차익, 처분이익, 그리고 1번에도 주식 발행 초과금 다 뭡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계정 과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러스 성질이라는 게 선생님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다 공통점은 자본 거래를 하다가 이익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 잉여 남았다. 거기에 포함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자본 조정이에요. 우리 자본금 끝냈고 자본잉여금 끝냈고 이제 자본 조정 볼 차례예요. 자본 조정은 자본 거래에 의해 발생하지만 자본금이나 잉여금이 아닌 임시적인 자본 항목들이에요.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 자본 때문에 발생하는 건 맞아요. 얘네 다. 근데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어서 애매한 애들, 임시적인 애들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거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질. 보시면 자본 조정의 종류라고 되어 있고 자기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어요. 선생님 자기 주식이면 왜 이게 마이너스예요? 주식 취득했으면 저한테 플러스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주식은요. 내가 내 자본을 산 거예요. 남들이 내 주식을 사주면 남들 외부에서 그 주금이 유입되죠. 주식에 대한 돈이 유입이 되는데 자기 주식은 뭐야? 결국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주식 사는 거니까 내 자본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요. 증가할 때 차변에 써줘요. 차변에. 여기에 있는 애들 다 생기면 차변에 쓰이는 애들이에요. 마이너스 성질.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거 어디서 배웠죠? 우리 여기서 배웠죠. 우리 3번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할인 발행하는 경우에 나오는 분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손실 마이너스, 감자차 손이죠. 손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만 플러스 성질이에요. 여러분 미교부 주식 배당금 교부하지 않은 미교부 나눠주지 않은 주식의 배당금이다 라는 건데 얘만 플러스 성질이거든요. 얘는 그냥 얘 이런 애가 있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더 자세한 건 자본조정 자세히 배울 때 알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네 다 마이너스 성질로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정도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요. 당기순 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자본으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방송이 들려서 잠깐 멈췄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당기순 손익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 자본으로 인식한 손익입니다. 손익을 거래를 통해 자본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해. 그러니까 손익 거래야. 손실과 이익 이거에 영향을 주는 거래이기는 하는데 당기순 손익에는 반영되지 않는 손실과 이익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익, 무슨 손실 이렇게 끝나는데 얘는 웬만하면 무슨 이익, 무슨 손실이면 다 당기순 손익에 반영이 되잖아요. 비용과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데 얘네들은 아닌 애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기타 포괄 손익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손실 나면 마이너스니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 손익을 합친 개념을 포괄적인 손익이다. 포괄손익이라고 부르거든요. 포괄손익이라고 해주시고 당기순 손익에 기타 포괄손익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이거 두 개를 합쳐서 포괄손익이다 라는 개념으로 알게 됩니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에 대한 플러스 요인, 자본조정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손익이긴 한데 손익에 포함 안 시키고 자본에 포함시키는 애까지 다 배웠어요. 자, 이제 이익잉여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요. 얘도 잉여예요. 근데 어디서 나온 잉여이냐. 손익거래에서, 손익거래라는 건 여러분 비용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비용 계정, 수익 계정.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놓은 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의 원천입니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이 얘가 여러분들 제가 좀 자본과 연결되는 거 한번 했었는데 그 재무상태표랑요 손익계산서 이거 두 개가 있으면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적히고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 적히게 되죠. 이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는 각각 따로 논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연결돼 있거든요. 어떤 계정 과목과 연결돼 있느냐? 이 자본이라는 계정 과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거래를 다 마치고 나면 비용과 수익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100이 났고 비용이 40 정도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대차 차익이 안 맞죠. 그 나머지 60이 적히면서 이게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건데 이 단기 순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 단기 순이익은 결국에 자본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익이 됐다면 플러스, 만약에 손실이었다면 마이너스, 손실이면 마이너스의 성질을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돼서 결국에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기 이익잉여금이 결국에는 이 당기순이익을 좀 전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웠으니까 당기순이익은 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쓰면 돼요 라고 그냥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법인기업 기준으로 처리를 하면 이익잉여금으로 넣게 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은요, 이 당기순이익이 쌓이고 하는 자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업 내부에 남겨놓은 잉여금, 남은 금액이고요. 당기순이익의 원천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이 결국 여기로 와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당기순이익이 온 게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거든요. 이익준비금은요.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 적립금입니다. 우리 기업이 좀 탄탄하려면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야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놔요. 그 자본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는 이익준비금을 쌓아놔라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이익준비금은 2분의 1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쌓아놓는 돈입니다. 그리고 임의적립금은요. 얘는 이익준비금이랑은 반대로 이 회사에서 그냥 임의로 설정하는 적립금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그냥 이거를 쌓아놔야겠어 이런 용도로 쌓아놔야겠다라고 하면서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금액이거든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적극적인 의도로 적립하는 돈인 적극적 적립금, 소극적인 의도로 적립하는 소극적 적립금. 얘는요 이용 목적, 그러니까 뭐 이용 목적이 있는 것들을 적립하는데 그 목적이 다 완료 후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고 뭔가로 바꿨다가 소멸시켜요. 그리고 소극적 적립금은 이용 목적 완료 후 소멸이 바로 됩니다. 소극적인 의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요.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분배되거나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는 유보이익,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은 거야. 이익준비금도 아니고 임의적립금도 아니며 배당금으로 분배되거나 처분도 아직 안 돼서 남아있는 그냥 유보, 잠깐 남겨놓은 거야. 잠깐 기다려 라고 해놓은 유보이익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끝! 오늘 여러분 자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본이 좀 말이 알쏭달쏭하고 알듯말듯한데요. 제가 말한 이 분류 5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배우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이거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는 거예요, 뒤에서도 가르쳐주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정리된 부분 기틀을 잡아놓으면 분명히 자본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